저번처럼 이론을 아주 조금만 또 하고요.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연치료 테라피, 통증에 좋은 온냉 교차 테라피입니다. 통증이 올 때 우리 몸은 굉장히 경직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경도 곤두세워지고 근육도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거나 혹은 염려가 생기거나 짜증이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웃으면 통증이 달아나 버리거든요. 네, 웃으면 근육이 다시 이렇게 팽창이 되던 게 이제 좀 넓어지고. 근데 오늘 이제 특별한 시간입니다. 온냉 교차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수치료, 그리고 핫앤콜 혹은 또 하이드로 테라피라고 하는 이 분야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전에 듣고 또 그게 좋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막상 하려고 보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천연치료를 쭉 체계적으로 공부했을 때 사실 이 핫앤콜 이거를 배웠을 때 최고 신기했던 것보다 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제가 뭐라 할까 자신감이 생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사지도 그렇고, 마사지도 뭔가 좋은 건 아는데 우리 신태가 마사지 잘합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가끔 받으세요. 목욕만 한번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 통증에 이 온냉 치료, 이거는 참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선은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수치료의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수치료의 종류는 얼음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찜질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수건으로 쪄가지고 몸을 감싸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냉습 찜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일어났을 때, 열이 날 때, 그 다음에 체했을 때, 배가 아플 때, 복수가 찼을 때. 사람들은 복수 찼을 때 무슨 된장 찜질 해도 복수가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겨자 찜질도 빠졌다. 하지만 빠지는 것은 거의 다 수분, 수포 찜질에 대한 효과가 최고 큽니다. 그래서 숯이든 뭐든 떠나서 이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족탕, 손발을 같이 닦는 거, 그리고 또 온냉 교차에서는 뜨거운 물, 찬물. 여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찬물로 시작해서 찬물로 끝날 때가 있고,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뜨거운 물로 끝날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법칙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우선 준비물은 수건, 오늘 할 겁니다. 수건, 얼음, 커피포트, 그 다음에 이렇게 대야 2개면, 꼭 박공기처럼 생겼어요. 대야 2개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오늘 온냉 치료는 냉온 교차법은 림프관에 염증이 있는 분들, 림프가 붓거나 또 염증이 있는 분들, 우리 몸에는 하루에 림프에서만 빠지는 노폐물이 거의 500g 이상이에요. 하루에. 어마어마한데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림프절에서 한쪽 손만 딱 끊어져도 팔이 어떻게 돼요? 팔이 붓죠. 근데 그 순환을 잘 시켜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하면은 부기가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 외상, 우리가 어디에 다쳤을 때 거기 상처가 나거나 고름이 생길 때 그때는 이 물에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전체를 물에다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건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뜨거운 것을 부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대, 다리가 발목 등산 갔다 와서 접질렀을 때, 허리가 통증이 올 때, 이때 이제 해주면 되는데, 내가 못하는 부위는 상대방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오늘 배워놓으시면 다른 환우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자신감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잘못하면 돼버립니다. 손이. 돼가지고 항상 할 때 내 손의 온도와 맞춰서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체적 부위는 뜨거운 것에 되게 민감한 부위들이 있어요. 내 손이 딱 미지근하다고 이 사람 뜨겁다고 해도 막 참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저릴 때 거의 정맥순환의 경우가 많지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도 굉장히 유익하고, 어떤 각종 통증 부위가 심할 때, 무릎이라든지 혹은 루머티스 관절염, 혹은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렇게 심할 때 계단을 못 내려가는 분이 이거 딱 하고 나면 계단에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풀어줘요. 자, 온냉 조격이나 온냉 치료는 대부분 이런 원칙을 갖고 옵니다. 뜨거운 물을 더 많이 담죠. 뜨거운 물을 거의 한 더운 물을 3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격을 하실 때 더운 물 3분,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30초. 극과 극의 물을 해주셔야 돼요. 뜨거울 때는 아주 뜨겁게 40도 이상 올라가게요. 차가울 때는 아주 차갑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냉동실에다 얼음을 몰려놨다가 그 얼음 덩어리를 물에다 넣어서 같이 해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얼음은 거의 랩에다 한 봉다리 정도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수포를 이용할 때는 혹은 수건을 이용할 때는 이런 거를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같은 원리지만. 그리고 횟수는 5에서 7회 혹은 8회까지 가능하신데 1회를 하실 때 거의 4분 가까이가 걸립니다. 약 4분 걸리면 4, 7에 28, 4, 8에 32 거의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과정은 아니죠. 근데 이 과정을 충분히 충실하게 잘하면 괜찮은데 어중만하게 미지근한 물로 했다가 미지근한 물로 했다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온냉 치료는 반드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따가 다 실습하실 거예요. 우리 그 종이컵 얼은 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자, 얼음 마사지인데요. 여러분 오십견 많이 오시죠? 오십견이 오거나 혹은 그냥 어깨가 아플 때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이 방법이 얼음이 항상 없을 때는 힘들어서 그 아이들 먹는 그 사과 있죠, 사과즙 그거 갖다 갑니다. 네, 그거 갖다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항을 떠서 이제 순환을 풀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 얼음 있으면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얼려놨다가 이거를 까서 쓰시면 돼요. 이거를 까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그 부위에다 문질러주면 됩니다. 근데 문질러줄 때 시계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처음에 아주 차갑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갑다 못해 나중에는 후끈후끈거려요. 막 시려요. 아픕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시원해져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 피부가 좀 그러니까 하다가 떼었다가 약간 어느 정도 아픈 그 통증만큼의 아픈 것은 견뎌야 되겠죠. 차가운 걸로. 그냥 견뎌주시면 좋고. 그리고 대신에 어깨는 그렇게 문질러 주시고 몸은요. 따뜻한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대방 다른 사람이 해줄 때는 반드시 그 아픈 부위를 손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마사지 이렇게 좀 처음에는 주물러 주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다가 그리고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문지릅니다. 한 5분 정도를 계속 하면은 안 되겠죠. 동상 걸리겠죠. 뗐다가 또 이렇게 손 만져주고 뗐다가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팔을 이렇게 돌리세요. 한 10번씩 이렇게 돌리시면은 아주 유연해져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뭉쳤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점점점 이제 그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면 그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요? 굽죠?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만 스트레칭 해줘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칭을 한 번씩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 저릴 때 혹시 손발 저린 분 있으세요? 손발 저림? 네. 혈액에 문제가 있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손발이 저리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물을 받아서 수족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바닥에다 조격과 우리가 보통 이런 책상에 앉아서 이제 위에는 손을 담그시고 아래는 발을 담그셔서 수족탕을 한 3분 30초를 하시고요. 그리고 끝났을 때는 페퍼민트나 윈터그린을 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한번 쭉 해주세요. 특히 루마티스 관절염일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수치료는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뜨거운 물로 끝나는데 찬물로 끝나는데 이 루마티스 관절염일 때는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뜨거운 물로 끝나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이런 분들은 뜨거운 물로 끝나주시고요. 그리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혈류량 증가와 신진대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통증이 좀 더 올 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실습을 좀 해드릴 텐데요. 어떤 분, 어깨 아픈 분 있으세요, 혹시요? 어깨 아프신 분. 어떤 분이 어깨 아프세요? 아프세요? 나와보세요.
자, 이 얼음은요, 거의 종이컵 지금 작게 얼렸고요. 종이컵을 좀 크게 올릴 때는 한 10분 정도에서 15분까지도 가능하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거를 준비하셨다가 수건 항상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오십견 말고도 또 다른 통증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아프세요? 어깨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어이구, 죽어라. 이게 통증이 없어서 그러세요. 통증이 심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 이 물이요, 고랑을 타고 여기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찬 거지. 이쪽은 시원한데. 이렇게 하면 아주 시원하세요. 어깨 부위에다가 시원하죠. 네. 아프면 말씀하세요. 아픈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가니까. 시리면 말씀하세요. 이거 한다고 감기 안 걸립니다. 열이 팍 날 거예요. 차갑죠? 굉장히 시원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뜨거운 물로 안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오십견이나 오십견이나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얼음 마사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포트, 저기 좀, 커피포트 좀. 자, 수건을, 거의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뜨거운 물에다, 자, 이렇게요. 물을 보여?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아래 내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다가 아주 뜨거운 물을 조심하셔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 정도로 부신 데가 있어요, 혹시? 팔.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가 뜨거우시면은 한 장 정도를 더 이렇게 대서 해도 됩니다. 대보세요. 이렇게 한 3분 정도를 하시는데 뜨거워지나요? 뜨거우면 살짝 들썩거리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참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3분을 하신 다음에 보통 얼음으로 짠 수건을 부위는 뭐 다른 데도 상관없어요. 무릎이나 뭐 특히 복숭아 차신 분들은 배에다가 이따가 해주시면 돼요. 저기 네. 자, 여기다 그리고 30초 정도 이렇게 잠궈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물이 미지근하죠. 그럴 때는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 얼음을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이 얼음보다는 약간 덩어리 얼음들이 훨씬 좋아요. 약간 냉장고에서 이렇게 얼려놨던 그 무슨 얼음이죠? 그 우리 먹는 얼음, 조각 얼음, 그걸 해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요. 수건에 딱 싸서 이렇게 하면 최고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 괴사가 있을 때도 좋아요. 괴사가 심해서 유방암 괴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쪽이 막 헐었을 때나 그럴 때는 이걸 해줘서라도 순환을 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계속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그 무릎의 관절이
가장 좋고 허리 디스크나 이런 청만증이나 이런데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요. 그리고 암이 있는 부위에다가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암이 있는 그 부위나 그런 데다 하시면 좋은데 이게 체력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거의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7회 정도를 하루에 좋다고 해서 2번, 3번 하잖아요. 나중에 막 고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회 정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혈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오일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펴서 그 부위에다가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고 발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욕은 만약에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에 수건 대신에 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야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발을 담그시는 것도 괜찮아요. 양쪽 2개를 놓으시고. 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